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인수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영국 규제 기관의 우려를 마음에 새기려고 정말 노력했으며, 이제 그 경로가 명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 기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이자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이 스스로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제안이 거부된 후 미국 게임 퍼블리셔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영국 규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은 새롭게 재구성된 계약에 합의했으며 영국 경쟁시장청은 10월 18일 결정 기한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 문제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국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15년 동안 기존 액티비전, PC 및 콘솔 게임이나 액티비전이 출시하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권한을 획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프랑스 게임 퍼블리셔인 유비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기 전에 그러한 권리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펑 ADR은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의 미국 거래 주식은 월요일 시판 전 5% 상승했습니다. XPENG은 디디의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을 7억 4,400만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M은 회사가 결함이 있는 기마개와 관련된 330여 건 이상의 소송을 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후 주가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합의금으로 55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카워시는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후 새 차장 주가는 시판 전 거래에서 5.7%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미스터 새 차장이 향후 2년 동안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모건 스탠리가 CROWDSTRIK를 비중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한 후 사이버 보안 회사의 주가는 시판 전 거래에서 2.6% 하락했습니다. 투자회사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CROWDSTRIK에 다가오는 수익 보고서가 앞으로 수익 성장 둔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케로 테라퓨틱스는 AKRO를 매수 등급과 향후 급격한 상승을 암시하는 가격 목표로 시작한 후 생명공학 회사의 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UBS는 자사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과소평가된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각각 상승했습니다. RPT은 킴코 리얼티에 의해 20억 달러의 주식으로 인수된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주가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2024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킴코 CEO인 CONOR 플리는 성명을 통해 RPT 포트폴리오의 약 70%가 우리의 주요 전략 시장과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캠은 ADR 단백질 소모품 공급업체인 ABCAM의 주가는 데너가 약 57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일요일 심방세동 또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환자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후 5.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클라비오입니다. KLAVIYO는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시작하여 기업이 쇼핑객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및 마케팅 자동화 회사인 KLAVIYO는 공개 시장에 합류하려는 최신 기술 회사가 되었습니다. KLAVIYO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KVYO라는 기호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LAVIYO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 INSTACART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IPO 신청을 따르며 금요일에도 제출되었습니다. 기업들은 2021년 말 이후 대부분 닫혀있던 IPO 창구를 열려고 애쓰고 있다. 그해 12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하시코프와 산업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는 3사라가 상장했지만 의미 있는 벤처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후 기술 IPO를 지원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KLAVIYO는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에 대한 프로필을 구축하여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채널을 통해 타겟 마케팅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LAVIYO는 레스토랑, 여행,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른 분야의 기업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KLAVIYO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520만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순손실이 460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3억 2,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2022년 상반기에는 약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LAVIYO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비즈니스 소스 중 하나는 SHOPIFI입니다. 캐나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이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는 KLAVIYO 주식의 약 11%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이 회사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KLAVIYO의 연간 반복 수익도는 기존 유료 구독 가치의 약 77.5%가 SHOPIFI를 사용하는 고객에게서 창출되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KLAVIYO는 또한 SHOPIFI 플러스 프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인스타카트입니다.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가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장 하락세 동안 가치를 대폭 낮춘 식료품 배달 회사 인스타카트는 2021년 12월 이후 최초의 벤처 지원 기술 IPO가 될 예정인 금요일에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주식은 나스닥의 CART 기호로 상장됩니다. 회사는 투자 설명서에서 순이익이 총 1억 1,400만 달러라고 밝혔으며 최근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인스타카트는 현재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펩시코는 사모를 통해 회사 주식 1억 7,500만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능을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며 회사는 AIML 솔루션을 활용하여 우리 사업의 미래 성장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INSTACART는 고객의 식료품 쇼핑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검색 도구인 Ask INSTACART를 통해 생성적 AI 붐에 기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식료품의 미래가 온라인 쇼핑과 매장 내 쇼핑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고 CEO FIDJI 시모는 투자 설명서에 썼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둘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실제 매장에 제공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옴니채널 경험을 만들고 싶습니다. INSTACART의 AI 진출은 주로 지난 2년 동안 일련의 인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로지, AI 기반 가격 책정 회사, EVRSIGHT AI, 장바구니 및 체크아웃 솔루션 제공업체 케이퍼, 매장 내 고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전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FODSTORM 인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소매업체의 식료품 가용성을 예측하고 소비자 판매를 늘리는데 기계학습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자사의 알고리즘은 14억 개의 식료품 중 대다수에 대한 가용성을 이 시간마다 예측하며 2023년 2분기에는 고객의 70% 이상이 INSTACART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품목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